2번부터 또 설명을 할게요. 12번 평균이 5, 표준편차가 2인 상태인데 x가 9-2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랑 3a-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럼 이거는 평균에서 9-2a까지 떨어진 거리랑 3a-3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평균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9-2a하고 3a-3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이야. 그럼 9-2a하고 3a-3을 더한 값이 10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a는 4. 이렇게 a의 값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겠어. 그럼 이제 남은 과정은 이렇게 되겠다. 평균이 5, 표준편차가 2인 상태인데 9에서 2a를 뺀다. a가 4니까 1보다 크다. 3a에서 3을 뺀다. a가 4니까 12에서 3을 빼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표준화를 해가지고 구해주면 돼. 그럼 1을 표준화하면 어때?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9를 표준화하면은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넓이니까 0.4772를 2배한 값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어. 그지? 자, 이번엔 이제 13번 보자.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데 이제 등식을 만족한대. 그 등식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평균이 m인 상태인데 m에서 m 플러스 12까지 요 넓이. 거기에서 이제 m-12보다 작다 그랬는데 m 플러스 12하고 m-12는 m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 되겠어.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에서 요거를 뺀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a라고 한번 해보자. 라지 a. 그럼 그 남은 부분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에서 a를 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등식은 a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a를 뺀 값이 0.3664이다.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a는 여기다가 0.5를 더해서 0.8664, 즉 a가 0.4332가 되더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 넓이가 0.433이 그 얘기는 이거를 표준화를 했을 때 그럼 m을 표준화하면 0이 될 것이고 m 플러스 12를 표준화하면 그때 이 넓이가 0.433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 표를 보면은 1.5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m 플러스 12를 표준화하면 1.5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m 플러스 12에서 평균 m을 빼고 이걸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 2분의 3이 되게. 그럼 m이 없어지니까 표준편차는 결국 8이다.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등식을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이번엔 이제 14번을 볼까? x하고 y 두 개의 변수가 나와 있고 확률 밀도 함수도 fx하고 gx다 이렇게 되어 있다. 평균이 서로 같은데 이제 표준 편차가 다른 상태인 거지. 그때 x가 2n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3n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똑같아. 그 대신 표준 편차는 시그마의 2 이런 상태. 그때 이제 x가 2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y가 3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서로 같다는 말이야. 근데 변수가 서로 다른 상태,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래프, 정규 분포 곡선만 그려가지고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지.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은 하나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거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표준 편차가 좀 큰 거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2m, 3m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넓이가 같다 해봐야 느낌상으로는 느낌은 오지만 확실한 계산은 불편한 거잖아. 그래서 각각 표준화를 해서 비교를 해보자. 그러니까 2m, x변수 2m을 표준화할 때는 m을 빼고 시그마 1으로 나눠서 시그마 1분의 m 이렇게 되는 거고, 3m을 표준화하면은 이건 변수 y니까 m을 빼주는데 시그마 2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한 거를 가지고서 다시 표시를 해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시그마 1분의 m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그마 2분의 2m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럼 표준화를 해놓은 상태인데 서로 같은 거니까 시그마 1분의 m하고 시그마 2분의 2m이 같은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약분을 해서 대각선으로 곱하면은 시그마 2는 2 곱하기 시그마 1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14번의 기억은 옳은 거지요. 시그마 2하고 2 곱하기 시그마 1이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FM하고 GM 어떻게 되냐 그 말인데, 이 시그마를 보면은 어떠냐.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비교하면 시그마 2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 그치? 시그마 2가 더 커. 그러니까 저 왼쪽에 그려진 정규 분포 곡선 중에 표준 편차가 더 큰 거는 노란색이야. 이게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는 x의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y는 fx,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y는 gx라는 거지. 그럼 여기 f의 m하고 g의 m은 요 점 찍은 부분에 y좌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f의 m이 gm보다 크다. 이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참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디귿은 x가 0보다 작을 때 넓이랑 y가 0보다 클 때 넓이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 넓이는 이렇게 되겠다. 잠깐. 0이지, 0. 거기 m이 아니라. 지금 m이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노란색이 표준 편차가 더 큰 거, 빨간색이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평균이 m이란 말이야. 근데 m이 0은 아니야. 그러니까 0이 대충 어디 다른 데 있다라고 했을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빗금을 쳐서 표시하면 되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넓이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전혀 딴판이잖아.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빗금 친 거랑 노란색으로 빗금 친 걸 더해서 1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거짓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이 곡선의 내용이랑 계산하는 과정들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라. 자, 이번에는 이제 15번 문제를 보자. H의 49번. X하고 Y는 평균이 모두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과 4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변수 X는 평균이 0인데 표준편차가 시그마 이런 상태고, 변수 y는 평균은 0인데 이제 표준편차가 2분의 시그마 이런 상태란 뜻이지. 그때 양수 a하고 b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y의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서로 같더라는 거지. 자, 두 개의 그림을 겹쳐서 그리기보다는 따로따로 한번 그려보자. 그 대신 X의 그림은 표준편차가 더 작아. 더 펑퍼짐하게. 그리고 Y의 그림은 표준편차가 더 작지. 자, 그럼 X에서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랑 Y에서 B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Y는 가운데 쪽이 더 몰려 있거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같은 그런 걸 생각하면 돼. y는 이 가운데 쪽이 더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x로서는 좀 더 큰 값까지 넓이를 구해야만 서로 같은 넓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가 b가 이런 위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야 넓이가 같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b보다는 a가 더 큰 값이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억,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참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은 볼까? 변수 Y에서 2분의 A보다 클 확률이다. 이렇게 돼 있다. 니은은 좀 다시. Z가 시그마분의 2B보다 클 확률. Y가 2분의 A보다 클 확률. 이게 이제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Z가 시그마분의 2B보다 크다 그랬는데, 어디 여기를 먼저 좀 표준화를 해볼까? 2분의 A에서 Y의 평균 0을 빼고 Y의 표준편차는 2분의 시그마가 돼. 그래서 시그마분의 A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이제 y가 2분의 a보다 크다는 부분을 z가 시그마분의 a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같으냔 말이지. 그럼 이거는 시그마분의 2b하고 시그마분의 a의 값이 서로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그럼 봐라. x에서 a를 표준화하면 a에서 0을 빼서 시그마로 나누니까 시그마분의 a가 돼. y에서 b를 표준화하면 b에서 0을 뺀 다음에 2분의 시그마로 나누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2b가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0에서 a까지 넓이랑 0에서 b까지 넓이가 같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a하고 시그마분의 2b는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표준화를 했을 때. 응? 그러니까 x에서 0에서 a까지 넓이, 그러니까 a를 표준화하면 시그마분의 a가 되잖아. 그래서 x가 0에서 a까지 넓이는 z로 바꿨을 때는 시그마분의 a까지의 넓이가 되는 거고, 변수 y에서 0에서 b까지의 넓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그마분의 2b까지의 넓이랑 같다. 이렇게 표준화가 되는데 이 두 넓이가 같으니까 시그마분의 a하고 시그마분의 2b가 서로 같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자. 디귿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랑 y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x에서 1을 표준화하면 0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다.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1. y에서 2를 표준화하면은 2분의 시그마로 나누니까 시그마분의 4가 되는데 어때? 시그마분의 1하고 시그마분의 4는 전혀 다른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를 좀 꼬였다. 지금 니은까지는 제대로 한 거고 디귿을 15번 걸 봐야 되는데 16번 걸 봤어. 쏘리. 다시 디귿을 보면은 y가 b보다 작은 확률이 0.7이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0에서 b까지의 넓이, 이 부분이 0.2라는 사실을 뜻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넓이가 0.3이다. 그거는 0에서 a까지의 넓이가 그거의 절반, 0.25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 이거는 0에서 b까지랑 0에서 a까지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디귿에서 표시한 것처럼 0에서 b는 0.2고 0에서 a는 0.15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결국은 기역과 니은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면 돼. 자, 이번엔 이제 16번을 보자. H의 50번어. X하고 Y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A하고 B인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변수 X는 평균이 0에 표준 편차가 A. 변수 Y는 평균이 0에 표준 편차가 B.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는데 기억은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를 살펴보면 평균이 0이라고 그랬잖아. 1하고 2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그리고 3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을 뜻하는 건데 그럼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낮아지기 때문에 1에서 2까지의 넓이랑 2에서 3까지의 넓이가 같을 수는 없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니은. x에서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넓이랑 y에서 0에서 b까지 넓이, 이 두 개가 같은 거다. 이게 이제 니은이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표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x에서 마이너스 a를 표준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돼. y에서 b를 표준화하면 이거는 1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넓이랑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뜻하는 거니까 이거는 서로 같은 게 되겠다. 그 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랑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서로 같더라. 그러니까 x에서 2를 표준화하면은 1에서 0을 빼고 a로 나누잖아. y에서 2를 표준화하면 0을 빼고 b로 나눠. 근데 이 두 넓이가 같다는 거는 a분의 1하고 b분의 2가 같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b는 2a다.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더 큰 거지. a하고 b가 다 양수이니까. 표준 편차가 음수일 리는 없잖아.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다. 그래서 니은이 됐던 디귿이 됐던 표준화를 해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답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번에는 17번, H의 51번을 보자. 이제 역시 확률 변수가 X하고 Y가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S1하고 S2, S2에서 S1을 뺀 값을 구해라. 그런 내용이 되지. 자, 그림을 좀 따로 그려볼게. 요 라인이 40이라고 공통으로 이렇게 표시하자. 그리고 요 라인이 50이라고. 그래서 위에다가는 y의 정규분포 곡선을, 밑에다가는 x의 정규분포 곡선을. 그럼 S2에서 S1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좋겠어. 그러니까 Y에서 요 넓이 있지? 그리고 X에서 요 넓이 말이야. 이 둘을 빼면은 S2에서 S1을 뺀다. 이런 내용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그림을 이제 합쳐서 한번 그려볼까? X는 표준 편차가 크니까 이렇게 펑퍼짐하게, Y는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이렇게 높게 그릴 거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넓이, 요 부분 말이야. 여기서 따로 그렸지?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뺀다면은 여기 요 공통된 부분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 다시 여기를 S2, 여기를 S1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를 라지 A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이 넓이는 S2하고 A를 더한 부분이다. 그럼 이해가 되겠어? 그 다음에 이 넓이는 S1하고 A를 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빼는 거는 S2하고 A를 더한 거에서 S1하고 A를 더한 걸 빼니까 S2에서 S1을 뺀 거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자, 그래서 Y가 40에서 50인 넓이랑 X가 40에서 50인 넓이를 빼면 되더라.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표준화를 하면 되겠다. 자,
y를 가지고 40에서 50. 그럼 표준화하면 어떻게? z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그지? 그 다음에 x를 가지고서 40에서 50. 이건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z는 0에서 1까지의 넓이.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0.4772에서 0.3413을 빼면 원하는 답이 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S1, S2A 이렇게 표시해 놓고서 구조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는 이제 18번을 볼까?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1,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이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m2,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인데 그때 표준 편차가 서로 같아. 그러면서 F24하고 G의 28이 같다. 우선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인지는 모르는데 표준 편차가 서로 같은 상태야. 그러면서 x는 m1에서 24까지의 넓이, y는 28에서 m2까지의 넓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24하고 28이 이제 같은 높이니까 아마 여기가 24, 여기가 28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어. 그러면 M1은 24보다 더 작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 그리고 M2는 28보다는 클 거다. 그럼 M1은 X의 평균이니까 이 빨간색 곡선이 바로 변수 x를 뜻하는 확률 밀도함수 y는 fx가 되는 거고 노란색 곡선이 확률 변수 y를 표시하는 y는 gx다. 이렇게 말이야. 그렇게 볼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더했는데 그 두 넓이 합이 0.9544라고 했어. 두 넓이가 서로 똑같지 않겠니? 평균에서 24까지, 28에서 m2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 같은 경우는 m1에서 24까지 넓이가 0.9544의 절반, 0.4772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의 입장에서는 28에서 m2까지가 역시 넓이가 0.477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변수 x를 표준화하면은 이 m1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표준화하면은 z가 0에서 얼마까지의 넓이, 이게 이제 0.477이거든. 근데 477이는 2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24를 표준화하면 2가 되더라. 24에서 평균 m1을 빼고 여기에 표준 편차 이걸로 나눴을 때 2가 되더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y에서는 y를 표준화하게 되면은 뭐에서 0까지. 그러니까 여기 28을 표준화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28에서 m2를 빼서 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우선 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가 36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는 1에서 x가 24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를 빼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거기 x가 2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이항하게 되면은 x가 2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랑 y가 36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를 더하면 1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x가 24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1이 되더래. 그러니까 요 위치가 36이더란 얘기야. 그림에서 확인이 되겠어? 2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럼 36보다 큰 부분. 이렇게 더했을 때 넓이가 1이 되잖아. 그러니까 M2는 28과 36의 절반, 가운데 위치였던 것이야.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어? 32. 그러면 32에서 28까지랑 M1에서 24까지랑 거리가 똑같아. 지금은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그래서 M1은 20이라는 사실까지도 연결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M1이 20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2. 확인되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32를 빼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결국 이 x라는 변수는 말이야.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2였던 것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18 이상 21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 얘기는 표준화를 해보면은 z가 마이너스 1 이상 0.5 이하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0.1915하고 0.3413을 더한 값을 답으로 정해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참 F의 24랑 G의 28이 같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찾아냈던 거죠. 그래, 요 과정들 한번 잘 들으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해봐. (19번을) 볼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x가 100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k하고 100 플러스 k가 서로 대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x가 2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다. 그럼 조건 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x의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8. 그래서 여기가 이제 m인데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k의 위치가 요 정도라면 요만큼이죠. 근데 100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되려면은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어야만 해. 그래서 k하고 100 플러스 k를 더한 게 평균의 2배인 상태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m은 50 플러스 k다.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조건 나를 볼까? 조건 나는 x가 2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2K에서 M을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 8로 나눈다. 자, 표준화를 했는데 0.0668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0.0668인 거잖아. 그럼 남은 부분의 넓이는 0.4332가 돼. 그래서 그 표를 참고하면은 1.5. 8분의 2K-M이 1.5가 돼야 돼. 그럼 2K-M이 12가 되는 건데 아까 어때? M은 50 플러스 K 이렇게 구해놓은 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보면 2K에서 50 플러스 K를 뺀 것이 12가 된다. K는 62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럼 평균은 112 이렇게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 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K하고 100 플러스 K가 평균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다. 그리고 2K를 표준화하면은 1.5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면 돼. 자, 이번에는 이제 20번을 보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데 확률 밀도함수에서 F10이 F20보다 크다. 그리고 F의 4는 F의 2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멀리 있어야 되느냐,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 자, 그럼 조건 가를 보면은 x가 10일 때의 y값, x가 20일 때 y값 중에 10일 때가 더 크대. y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어때?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m에서 10을 빼서의 절대값이랑 m에서 20을 빼서 절대값 중에서는 이쪽이 더 큰 거야.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조건 나도 그렇게 정리가 되겠어. F의 4보다 F의 22가 더 크다 했으니까 M-4하고 M-22 중에서 M-4의 절대값이 더 큰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절대값이 있는 상태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이 부등식을 먼저 정리해 보기로 하자. m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100 m제곱 마이너스 40m 플러스 400 그럼 이렇게 약분했을 때 20m 300 그럼 m이 15보다 작다. 이거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제곱을 해보면은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m제곱 마이너스 44m 484 이쪽이 더 크대. 그럼 또 이렇게 약분해 가지고 32m 468 이렇게. 그럼 이거는 m이 나눠보면 어떻게 돼? 10 어떻게 되냐 이게? 148이니까 4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뭐가 좀 어색한데? 잠깐 이게 맞나? 32 여기가 36이구나. 그치? 에헤이 36이니까 이게 이제 13이 되겠어.
그래서 평균이 13보다는 크고 15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값을 정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표준 편차가 5다 이렇게 했으니까 남은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평균이 14에 표준 편차가 5인 상태, 그때 x가 17에서 18일 때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중. 그럼 17을 표준하면은 5분의 3이 되고, 18을 표준하면은 5분의 4가 되잖아. 그래서 0.8까지의 넓이에서 0.6까지의 넓이를 빼는 거다. 0.288에서 0.226을 뺀다. 이런 계산을 해서 마무리 계산까지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의미들 잘 이용할 수 있겠지?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가까운 거냐, 멀리 있는 거냐, 그걸 토대로 해서 m의 범위 만들고, 그러면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그 값을 정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과정이야. 자, 그럼 이제 21번을 보자. ft가 정의되어 있어. t에서 t 플러스 2까지라고. 확률 밀도 함수가. 근데 t는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다. 자, 일단 이게 정규분포 곡선을 설명하는 중인 거잖아. 그때 ft가 나와 있는데 t가 4일 때, 그러니까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더래. 그럼 그건 4하고 6 사이 한 가운데가 m이 될 때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을 기준으로 종 모양의 대칭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 평균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t가 4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 통해서 평균이 5인 거구나. 그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f의 m. f의 m이면은 m에서 m 플러스 2까지의 넓이가 되는 거다. 표준화를 하면은 평균 m에서 m을 빼는 거니까 0이 되는 거고, m 플러스 2에서 m을 빼서 시그마로 나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분의 2. 이거를 넓이를 구한 게 0.3413이다. 0.3413은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2라는 것을 알아낸 거지. 그래서 결국엔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상태에서 F7. F7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 7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여라. 그거지. 그럼 7을 표준화하면 1이 된다. 9를 표준화하면 2가 된다. 이 정도는 알아보겠죠.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니까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는 22번을 보자. 새롭게 정의된 GT가 있다. GT. 평균이 t,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1. 이런 상태에서 라지 g의 t는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선 표준화를 해. 자, 2분의 3을 표준화하는 거니까 t를 빼고 t제곱분의 1로 나눠준다. 그럼 분모 분자를 똑같이 t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이런 3차함수가 나오게 돼. 그때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니까 결국에는 이 3차식 마이너스 t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3t제곱의 최대값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t가 0보다 크다. 그때 마이너스 t의 3제곱 2분의 3t제곱의 최대값을 구한다. 미분 문제가 되는 거야.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3t제곱에 3t. 그러니까 마이너스 3t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3차 함수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요런 모양. 그래서 이거는 t가 0일 때, 이거는 t가 1일 때. 그럼 t가 0보다 클 때 최대값은 t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t가 1일 때. 자, t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어때? 2분의 1. 그래서 여기서는 z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됐던 거야. 그럼 0.5에다가 0.1915를 더한다.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3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결합이 돼 있다는 점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23번을 보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HT가 있는데 변수 X는 평균이 20, 표준편차가 T다. 그때 HT는 X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뜻한다. 평균이 20, 표준편차가 T. 라지 X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HT를 새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걸 보고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해 보면 돼. 자, 기억. H의 2.5. T 대신에 2.5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그럼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럼 거기 보면은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그랬는데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 평균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랑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참으로 판단하면 돼.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은 H의 2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 T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은 Z가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럼 H의 2.5는 아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그럼 어떤 게 더 큰 거냐? 마이너스 2가 이 정도면은 마이너스 2.5가 이 정도잖아. 더 왼쪽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2.5보다 작다. 이거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 값이 더 큰 거잖아. 그래서 니은도 참으로 판단하면 돼. 이제 디귿을 볼까? H의 5. H의 5면은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H의 2는 H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Z가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서로 같은 거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자.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선 좀 다시 차근차근 해볼까? 일단 HO는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0.5에서 0.3413을 빼서 0.1587 이렇게요.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이 H2라는 것은 니은에서 확인해 보면 H의 2.5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H2가 H의 2.5보다 작다. 그럼 H의 2.5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0.5에서 0.4772를 빼서 0.0228 이렇게 되겠어.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작단 말이야. H2가. 그러니까 H2에다가 5를 곱한 거는 여기다가 5를 곱해가지고 0.0401, 0.104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자. H의 5는 그 값을 정할 수가 있어. 0.5에서 0.3413을 빼서 0.1587. 그 다음에 H2하고 H의 2.5인데 H의 2보다 H2.5가 더 크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었지. 그래서 H의 2.5를 구하니까 0.028이 되거든. 그러니까 5 곱하기 H의 2가 0.10 다시 좀 헷갈리게 해서 미안하다. 자, 5 곱하기 H의 2.5가 0.104가 돼. 그럼 5 곱하기 H의 2는 이거보다는 더 작을 거란 말이야. 근데 H5의 값이 0.1587.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대는데 어떻게 1587보다 더 클 수가 있겠냐? 그렇게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지. 자, 이번에 이제 24번을 보자. H의 59. X는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4를 따르는데 FK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럼 이제 기억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은 F의 12
이렇게 되는 거고 F의 36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평균이 20이다. 그럼 12하고 28은 20을 기준으로 대칭인 것들이지. 그래서 4에서 12까지 28에서 36까지 이 간격도 서로 같아. 그러면 이 빗금침 두 가지는 넓이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기억은 이 그림을 가지고서도 판단이 된다. 같은 거다. 그 다음에 니은 언제 최대값을 갖는 거냐?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20이 한 가운데여야 돼. 그러니까 K-8하고 K의 한 가운데가 20이 돼야 된다. 그러자면 K-8이랑 K를 더한 게 20의 2배인 40이 될 때라서 2K는 48, K는 24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니은도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FK하고 F24-K가 같다. 이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FK랑 F의 24-K가 같다는 뜻은 Y는 fx가 이 fx의 그래프가 x는 1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어. 그러면 k-8에서 k까지 넓이랑 또 그걸 12를 대칭으로 했을 때 넓이랑 서로 같은가? 그걸 비교해 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K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K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F0하고 F의 24가 되지? 그럼 F0의 뜻은 마이너스 8에서부터 0까지의 넓이. 그 다음에 24를 집어넣게 되면은 16에서 24까지의 넓이.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럼 한번 봐봐. 이 평균이 20인 상태인데 새롭게 한번 여기다 그려볼까? 마이너스 8에서 0이면은 좀 요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한번 표시를 하고 근데 16에서 24면은 어때? 요 20을 포함하게 되잖아. 요 넓이하고 요 넓이. 벌써 육안으로 봐도 전혀 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그럼 F0이랑 F24도 같아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는 발레를 하나 찾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라고 바로 이렇게 판정을 내려도 되겠다. 여기까지 해서 정규분포 문제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잘 듣고서 복습해 보길 바란다.